정혁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자, 그럼 이준석의 신당이 지휘부로도 자천타천 뭐 지휘부도 공공이 연하게 얘기했지만 네네. 이제 국힘당에서도 이제 신당 만드는 이준석의 신당에 대해서 이제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이준석 끌어안는 거는. 그 이준석의 신당 파괴력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그야말로 제 생각에는 내년에 국힘당 여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한석 차이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두석 그러니까 자꾸 저는 뭐가 회상이 되냐면 지난번 대선하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 이내의 차이로 천도항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총선은 그렇게 그 오로와 나쓴 게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두석 때문에 땅을 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악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좋은 합니다. 파괴력이 있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준석 그 씨가 징계를 받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징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징계를 받은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반발을 했겠죠. 본인이 뭐 비대위 관련해 가지고 뭐 가처분도 내고 온갖 걸 다 했지만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오브젝션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해봤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나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입장이냐? 과거는 묻자. 과거는 그냥 묻어두고 가자. 아니 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워낙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일단 다 과거는 묻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돼? 이준석 처리를 그렇게 순순히 좋은 마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국힘당과 한 몸이 돼서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럼 비례대표를 뭐 꼬셔서 줘야 돼? 아니면 뭐 노원병에 공천하는 그런 건 또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에 공천을 줘야 돼? 아니면은 내쳐야 돼?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하여튼 이준석 처리 방안이 지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죠.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을 들어라. 그거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뭔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뻔하죠. 그 전제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시켜라. 내 마음대로 하게 해라. 그게 뭐냐? 제 생각엔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준석 씨가 제일 원하는 거는 대구에서 공천해 달라. 그거지. 아니면은 비례대표 10번 이내로 달라. 당선권 안정. 당선권 안으로. 왜냐하면 나는 진짜 국회의원 하고 싶다. 진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난 국회의원 하고 싶다. 그거야. 다른 거 뭐고 필요 없다. 이거를 지금 그 여권의 혁신위가 받아들여서 김기현 대표한테 건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난 더 이상 땡깡 안 놓겠다. 땡깡이 뭡니까? 저 만세 부르고 뭐 그러겠죠. 일단은 그게 이제 가장 큰 요구일 건데. 그거를요 12월 말로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네네. 12월 말까지 말하자면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12월 27일인가 그렇죠. 뭐 답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제 생각에는 가장 리얼한 현실적인 건 뭐냐면은 노원에 자기가 계속 그 출마했던 그 자기 연고가 있는 거기에 출마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철수 의원도 거기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홍정욱 의원도 당선됐.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이준석 씨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가혹하게 그렇게 붙일까요? 뭐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저부터도 인정을 하겠어요. 저부터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떨어져도
아 그래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애쓴 건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실수 같은 것들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뭐 징계도 그 취소가 됐겠다. 다 그 좋은 쪽으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이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게 인정되는 건데 노원병에서 3번 떨어지니까 이번에 나가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자꾸 딴 데 달라고 땡깡 놓는 거예요. 아니 그 나가서 만약에 안 됐어도 그래도 뭔가가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컴펜세이션이 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준석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는 놈이니까 땡깡을 부리면서 쉬운 길 비례대표나 영남에 달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지 국힘당은. 그런데 박사님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환자라는 거잖아요. 환자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 환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환자라고 할 너무 만한 많은데.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는 모르겠고 너무 눈에 딱 많아. 띄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너무 많아.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가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할 만큼은 했다. 이 정도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은 뭐 신당이 차려질지 안 차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불가피한 거다. 상수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당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제 차렸어. 이제 신당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쓸까요? 뭐 나중에 가서 뭐 단일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쓸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영향력이 별로 안 클 걸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이 과연 그만큼 뭐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이준석 신당이 의석을 그래도 지난번 국민의당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도 그렇게 안 봐. 근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경합 지역에서 지금 여당과 민주당의 그 경합 지역에서 그 뭐 한 표, 두 표, 뭐 만 표, 저희 1000표, 2000표 이 차이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영향, 그 배드 인플루언스는 있을 수 있어도 스스로가 어떤 자가 발전해가지고 의석을 얻지는 못할 건데, 근데 여기서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준석이 나는 무조건 국회의원 돼야 된다.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너 요번에 그 국회의원 안 되면 너의 정치적 생명, 정치적 장래 없다.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저기 들어가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뭘 어떻게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비례라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법상 그 공직선거법상에 비례대표는 일본은 무조건 13579는 여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얻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어떻게든 입성을 해서 호시탐탐 여기 분열시키고 저기 분열시키고 해서 자기의 그 몸값을 그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라고 하는 건요. 정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세를 타거나 정세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세를 탄 사람이 여러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정세를 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랬죠. 스스로 정세를 만든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이승만 하고 거기에 추가한다라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스스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때 막 그 하지 중장하고 막 싸우면서 미국의 그 본토 그 의회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단정을 갖다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수립되게끔 하고 본인이 이제 국회의장도 되고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되고 이런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정치가인데 이준석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정치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씨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을 자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유유상종이 아니라 유유상쟁. 서로 비슷하니까 비슷하면 싫거든요.
비슷한 그래, 일 그래, 맞아, 치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뭐 자빠지고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초상집에서 서로 간에 그게 뭐냐면 상가집 문상 가가지고 뭐 소주가 많네 맥주가 많네 그러면서 자빠져 앉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딱 그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 영향은 절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묵묵하게 그 잘 좋은 사람 공천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요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 잘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기세등등합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냐면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나가야 되는 피고인이 당 대표이고 전권을 휘두르는 정당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그래 그 너보다는 얘가 좀 낫겠지 이런 정도 평가이지 언제든지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인데 참 그 안타깝다. 일단 그런 생각이 그냥 또 한 번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저 변호사시니까 그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수사 안 하는 거죠. 무고죄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해서 네네. 집권당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과 당이 집권 여당이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원석 총장 저 대통령이 불러서 야그 준석이 골치 아픈데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무고죄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 수사 좀 빨리 진행해. 이렇게 해서 수사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일단 성상납은요. 그 무혐의가 아니에요. 무혐의가 아니고 아니 뭡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이 됐기 그렇지. 때문에 자동적으로 묻혔을 뿐이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그 이준석 성상납 무혐의한 거 아니냐? 무혐의한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하는 거 아니, 아니냐? 무혐의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닌 거고. 그다음에 무고죄는 무고죄. 경찰에서 수사를 샅샅이 한 다음에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된다. 무고라고 하는 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문제 삼는 게 그게 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했느냐? 이준석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에 대해서 거짓말했는가? 본인의 성상납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마이너스 더하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검찰이 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수사 안 해요? 지금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다 끝났어요. 그럼 기소를 했으면 기소를 해야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지금 뭉개고 있냐고요? 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준석 신당 딱 그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초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에이, 그때 타이밍 하다가 이재명 타이밍 놓쳐서 지금 질질 끌리는 거 봐요. 빨리 쳐야지. 근데 저는 거기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이제 이준석 그 신당이 출범을 했을 때 네. 연말이냐 뭐 내년 초에 네. 드디어 이제 이준석 무고죄 기소합니다라고 네. 딱 기소하면은 무고죄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되는 성상납은 있었다라는 식으로 추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이준석한테는 이제 고춧가루를 끼얹을 수 있어도 반동으로 민주당한테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그 좀 이렇게 유리하게 그렇게 반사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겁나서 그냥 총선 후까지는 이거 미루자 이렇게 해서 뭉개고 있는 건가요? 검찰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뭉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뭉갰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가 벌써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핏 그렇게 돼요. 검사들 그렇게 요즘 일도 많지 않던데. 그럼 왜 뭉개냐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뭉개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고우면한다는 이야기가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그때 욕 먹을 땐 욕 먹더라도 뭐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가려주쇼.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이렇게 타이밍을 갖다 놓치면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끼다가 못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맛있는 뭐 아주 그냥 뭐 비싼 뭔데 이거 그 지금 먹기엔 좀 아까워. 그러면 이렇게 하루 이틀 그러다 상해요. 그럼 상한단 말이죠.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준석 무고죄 기억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오래됐던 건데 지금 다시 이준석이 이제 그 표면에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검찰을요 이제 국민들이 처음에는 막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한동훈 장관 신드롬 밀어나고 해서 검찰을 응원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살짝 바뀌는 분위기가 왜 이재명 아직 못 잡아놓지? 거기다가 아니 이준석까지 저 무고죄가 올라간 지가 언제인데 왜 검찰이 저걸 붙들고 있지? 아니 왜 문재인은 수사조차 안 들어가지? 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좀 이상하다? 갸우뚱해하는 이 말에 여론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상한데? 뭐 짜고 치나? 아니면 이게 뭔 관계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우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빨리 이거 처리 안 하면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악마화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독재한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아니 아무리 검사들이 재수 없고 기분 나쁘고 아니, 검사들 중에 재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다음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검사인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옵니까? 죄인들이지. 두 종류의 사람이 와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첫 네. 번째는 피해자. 그럼 피해자는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 검사님 제발 내 밝혀주세요. 억울함을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나한테 그 검사 앞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 이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은 내 앞에 와가지고 검사 앞에 와가지고 누나를 갖다 막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새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빠져나올 수 어떻게 해야 내가 벌을 안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검사 속여가지고 벌을 받더라도 요만큼만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검사 10년, 20년 하고 그랬으면 목에 이제 기부스 빳빳하게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달리 여당 지지자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마음속으로 계속 엄청나게 성원한다고요. 아무리 검사가 재수 없다고 한들 범죄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검사가 재수 없어도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검사는 범죄자를 잡아 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딱 봤을 때 아이 저 사람 좀 별로네,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곰곰이 생각하면 아이 저런 사람들이 그래도 악역을 배득함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석연치 않은데 그럼 검찰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악마다, 뭐 독재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받아가는데 지금 지지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이런 의심을 갖다 품게 되면은 그럼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설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갖다 좀 직시하고 좀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당부하는 마음입니다. 네, 검찰에 좀 당부합니다. 이거는 정혁진 변호사 이봉규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요 진짜 당부하는 거예요. 검찰의 명예를 존재 이유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